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만족을 못 느끼면서 막 술집이나 댕기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댕기면서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것도 정신병이고, 또 돈 있는 여자만 막 꼬셔가지고 만나고 댕기면서 돈도 빌려서 쓰고 갚지도 않고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고 금품갈치나 하고 막 그냥 모텔만 끌고 댕기면서 금전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인간 남자, 이것도 정신병이에요. 이런 경우도. 근데 뭐 애인이나 남남끼리야 안 보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이제 부부가 딱 됐을 때에 남편이 정신병이 온다든지 아내가 정신병이 온다든지 하면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분명히 피해를 입히거든요.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화배우야. 영화배우인데 이 사람 아내가 어? 첩이야. 첩인데 그 영화배우에 대한 사생활을 이 첩이 밖으로 나가면서 유포를 시키고 있어. 사적인 일을. 뭐 만나는 사람마다 막 이 얘기한다든지, 자기 남편이니까 쓸데없는 사람들을 막 불만을 막 다른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한다든지, 예? 또는 뭐 옛날 뭐 영화 배우의 가족들 집안 근처에다가 무슨 이상한 막 쪽지를 써서 붙여놓고 다닌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거는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랬을 때 이 영화 배우는 자기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저 여자 믿고 어떻게 내 인생을 걸고 살 것인가, 불안증에 안 걸리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합니다. 응? 그렇다 해서 이거를 뭐 막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치료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화배우 저기 김정일이 영화배우 저 와이프 정신과 치료받잖아, 정신병 있대, 어쨌든 소문 나면 또 이야기거리가 되니까 함부로 병원 같은 데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또 평상시에는 또 정상이야 또. 근데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발작 일으키듯이 막 히스테리 부리고 막 싸움을 걸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상인 듯 비정상인 듯 약간 또라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5% 또라이라고 합니다. 5% 또라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 분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맞으면 씨발놈 개새끼야, 또 내 뜻과 행동대로 안 맞춰주면 나쁜 년이야. 그냥 모르지 자기만을 맞춰주기를 바라고, 맞춰주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어?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고 그러면은 집안에 와서 조금 난폭해진다든지, 뭐 아니면 막 성관계를 막 하면서 막 풀으려고 한다든지, 예? 정상적인 뭐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막 엄청 막 과한, 심각하게 과한 성관계를 한다든지, 뭐 또 밖에 나가서 막 하고 다닌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다 정신적인 심리적인 병이에요.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물론 이 정신병을 일으키는 거에는 정신적으로 이 코드가 탁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귀신, 영적인 존재가 들어와서 그런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충격받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충격이나 선천적인 건 아닌데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시여된다든지 했을 때에 살짝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치료가 잘 되고 분석이 돼서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행인데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우거든요. 그리고 무슨 행동만 하면 트집 잡거든. 예? 트집을 잡아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 탓만 해. 그리고 이 정도 선까지는 참아줘야 되는데 참지를 못하고 막 화를 내. 화를 내지 못하면 막 쌓아놨다가 한 방에 큰 사고를 치고. 영화배우 김정일이야. 근데 못마땅해 항상. 응? 시발년 개새끼가 저게 나한테 하는 게 진짜 못마땅해. 계속 1년 2년 쌓아놓다가 너 한번 죽어봐라. 해갖고서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한테 저거 영화배우 내가 김정일 와이프인데 저 김정일이가 아주 인간 쓰레기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고 안 좋게 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얘기 던져주면 이 기자들은 완전 먹잇감이죠. 그래요? 김정일 씨가 그렇게 했나? 예, 예.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 그거를 참고. 힘들으셨겠네. 그냥 그것만 받아 써서 뉴스로 딱 터트리는 거예요. 예?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하면은 안 되는 행동. 그 선을 넘어버리면, 이거는 병적인 거고, 이 감정과 생각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또 멀리 보고,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1년 후, 또는 5년 후, 10년 후까지의 일까지도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짧아요. 지금만 봐. 멀리 생각을 안 해. 지금만 봐갖고 지금 나한테 만족이 안 되면 화가 나고 만족이 되면 화가 안 나고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이제 분풀이를 못하고 억울하고 열받으면 저 사람이 치명적인 행동을 합니다. 저 김정일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안 좋은 뉴스 터지는 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안 좋겠죠? 박원순 시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분이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거를 밝히는 과정 동안 온갖 매스컴과 뭐 검찰청과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 과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이 유명한 사람들, 공인들은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뉴스, 이런 기자, 매스컴, 이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는 반듯한 모습만 보이고, 정직한 모습만 보이고, 그런 강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다, 대부분, 90% 이상.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질환이 있다든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애인이나 배우자나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또 폭로할 수 있어요. 저 김정일이 친구가 평상시에는 막 연락도 잘하고 밥도 잘 사주고 막 친구처럼 지내는데 어느 날 막 바빠졌다고 영화 찍어갖고 떴다고서 연락도 없고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연락했는데 뭐 사소한 걸로 싸웠어. 그럼 이제 살짝 흘리는 거예요. 저 연맥 죄송합니다. 연맥이려고 씨발은 개새끼 봐라. 저 김정일이 옛날에 영화배우 되기 전에 저기 술집에서 웨이터 있었잖아. 웨이터 있었어. 웨이터 출신이야. 이런 거를 흘려요. 직접되고 공격을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런 소문을 터트리면 아주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거 옛날 과거를 들춰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지면. 친구가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아내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할 수 있고 만나는 애인이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유명 인사들은 그렇습니다. 안희정 충남 도지사였죠? 그 양반도 가장 가까웠던 비서가
폭로를 하는 바람에 폭로죠. 둘만이 있었던 일을 뭐 이야기했는데 주장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고 어쨌거나 뭐 가장 가까웠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안희정님이 안 좋은 곳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성폭행이고 강간이었으면 처음에 했을 때 신고했어야지. 무슨 몇 년을 같이 옆에 있냐고요. 성폭행 강간을 한 번이면 끝나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성관계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싫었어 막. 진짜 나쁜 놈이 나를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당했어. 그럼 바로 신고했어야지. 바로 신고 안 하고 뭐 오랫동안 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터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상사니까 나는 하기 싫었다. 상사가 원해서 했다. 어쩔 수 없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되는 거야. 답은. 그럼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싫었으면 한 번에 끝나고 자기가 나왔어야지. 사표 내고. 안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도. 그 뜻이 있었는데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엿먹어봐라. 이겁니다. 심리가 그래, 심리가. 그것은 피해 망상증. 나는 피해자다. 저 사람 만나서 피해 입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네? 나를 다른 쪽으로 좌천시켰어? 나를 저쪽으로 옮겼어? 저거 봐라. 나 딴 데다가 보직을 딴 데다 옮겨놓고 주변에 보니까 여자들이 많네? 인기가 많네? 저 새끼 저거 나 말고 다른 여자 또 만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비서를 바꿔갖고 딴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너 나 말고도 딴 여자 있구나. 너 나 배신 때렸어. 너 한번 죽어봐. 해가지고 이제 연락하는 거죠. 아, 아, 안녕하세요. 예, 그 YTN 저기죠? 예, 제가 좀 제보할 게 있어서요. 예, 제가 누구누구 씨 비서입니다. 하면은 끝내주죠. 예?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죠. 이 뉴스 기사에. 특종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파워가 더 세지는 거예요. 유명 인사 괴롭히는 건 아주 식은 죽 먹기야. 그리고 그 둘만의 관계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폭행은 이거는 알 수 있죠. 성폭행은 두 번, 세 번 이상 안 된다는 거. 한 번은 모르고 당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뭐가 합의하에 일어난 거고.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고소를 하니까 법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간 거지. 흘러간 거죠. 아무것도 혐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당했다는데. 예?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여성단체에서 너 판사 누구냐? 너 판사 정신 있냐 없냐? 판사복 벗어라 뭐해라 뭐 난리 나잖아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제는 혼자 일으키지 않습니다. 꼭 분란은 정신적으로 이 심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주변의 인물들이 사기도 치고 망하게 만들고 사고도 치는 것이다. 조금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좀 행동을 관찰했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한 사람들은 좀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많이 좀 대화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서 빨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좀 이상한 것 같다. 사고를 칠 것 같다. 라고 하면 빨리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좋은 선에서 정리를 하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탈출하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 인맥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신세 조집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가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모든 법도 여성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그냥 아차 여자가 남자 꼬셔서 모텔 데리고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가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서 그냥 끌고 가면 그거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바로 걸려요. 여자가 성폭행이 있다고 뉴스에 나온 건 없잖아요. 딱 한 건 있네 한 건. 뭐 어디가에 나왔더라고.
그건 심리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좀 요즘 세상은 좀 무서운 세상이고,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심리적인 부분은 뭐 좀 충격적인 부분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 또는 뭐 귀신병 그런 걸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사람을 망치게도 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고 누구지? 고씨 그 제주도 어디 가서 남편 죽인 여자. 봐봐요, 여자가 막 전 남편도 죽이고 막 하잖아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고유정인가? 여자라고 해서 뭐 약자는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여자가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어, 보험 들어놓고 남편도 죽였잖아요. 애인이랑 애인이랑 짜고서 전 남편을, 예, 바람난 거죠. 애인이랑 바람 피면서 그 자기 남편을 보험 들어놓고 죽였잖아. 예? 보험금 탈라고. 엄청 많아요. 본처가 남편을 죽이는 본처들 여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 돈 훔쳐다가 몰래 빼다가 친정집에 다 이제 빼돌린 본처도 많고, 뭐 본처니 뭐 첩이니 요즘에는 그런 관념이 없어요. 첩 잘못 만나서 패가망신할 수도 있고, 첩 잘 만나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와이프 잘 만나서 서로 잘 맞으면 잘 살 수도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남자 잘못 만나면 신세 조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을 조금 거칠게 하고 일부러 그래요. 이 방송 용어를 쓰면 또 재미도 없으니까 좀 제가 약간 좀 거칠은 이런 화법도 쓰니까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말을 못해서 그런 말을 썼겠습니까? 일부러 쓰는 거죠. 신세 망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그냥 재미있으라고 신세 조집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거 태국도령 말하는 저거 좀 말투가 싹수가 되게 무식해 보이네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저는 일부러 좀 고급진 뭐 이렇게 부드럽게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조금 재미있으시라고 가끔 섞어서 쓰니까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결론은 아무튼 정신병은 매우 무섭다, 위험하다. 항상 건강 잘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의 건강, 나의 정신 건강은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서 지켜나가자. 그리고 주변에 정신병자들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서 색출해서 낫게 하든지, 낫게 할 수 없으면 빨리 관계를 끊어야 된다. 요점이 요점이었고요. 아무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개인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병은 폭탄 터지는 것과 똑같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두서없는 이야기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또 이치에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태극도령이 아직 미약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 조금 그 부분을 좀 컨트롤을 못하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인 방송인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방송 유튜버이니까 나름대로 조심은 하면서 재미있게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본도 없고, 뭐 대본 리딩 연습한 것도 없고, 뭐 연습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사회적인 부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